겉보기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히 혼돈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 자신조차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면 인생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믿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혹은 누군가가 만든 문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힘든 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끊임없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명료함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겉으로 가장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내면에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낡은 관념의 껍질을 벗고 깨어나는 여정 위에 서 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유형을 나열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굳이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도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내면의 레이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권위에 의문 없이 순응하는 규칙주의자. 이들은 규칙을 따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믿으며 주어진 지침에 아무런 질문 없이 복종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시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 순응적인 태도 아래에는 종종 깊숙이 묻혀있는 그림자, 즉 자기 자신의 힘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스스로가 부인해버린 자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에 쓰인 책을 펼치기가 두려워 세상이 정해준 책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감을 외부의 인정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받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가장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상가를 못마땅해하고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찹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세계관에 도전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존재가 그들 스스로 내면 깊숙이 유배보낸 자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인하고 외면하는 모든 특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정신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더 강하게 부정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도덕이라는 가면 아래 비난, 통제, 조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저항이 그들이 애써 구축한 안전이라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사회가 옳다고 말해준 것과 완전히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해진 규칙대로 살며 당신에게도 그러기를 강요하는 사람 곁에서 유독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마 당신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을 보듯 묘한 시선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빈정거릴지도 모릅니다. 이야, 참 재미있게 사시네요. 혹은 더 나아가 왜 안 마셔?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해. 즐겁게 살아야지. 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모두가 취해서 무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당신이 맨정신을 유지할 때 당신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때로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을 비춥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회피를 비추고 당신의 온전한 존재감은 그들의 연기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자기인식은 그들이 집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기 어렵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직면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상이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내면의 일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당신에게 투사하여 당신을 이상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혹은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투사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모두가 함께 취해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맨정신인 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읽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사실은 그들의 반응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설령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들 내면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의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그저 의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공명이 만들어낸 환상의 균열입니다. 세 번째 유형, 친절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조력자. 이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늘 챙겨주고 지나치게 관대하며 난 그냥 돕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유형이죠. 처음에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끊임없이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무언가 변합니다. 따뜻함은 죄책감으로, 지지는 압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도움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돌봄 제공자 원형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들은 버려진 듯한 기분, 심지어 위협까지 느낍니다. 당신의 독립이 그들이 애써 외면해온 진실, 즉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동 공격적인 말을 던지고 자신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당신이 마치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 봉사를 통해서만 사랑을 얻을 수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자신의 감정적 안전이 달려 있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의 친절함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은 보이지 않는 감정적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과 의무, 지지와 통제, 존재와 소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한때 필수적이었던 사람들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 전혀 힘든 일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들. 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샐러리 주스를 마시고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요가를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아침 루틴과 감사일기에 대한 글을 SNS에 올리고 해변에서의 운동과 영적으로 충만한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로 피드를 채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는 잘못되는 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의식들을 따른다면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를 조금 다르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너무 흠없이 보일 때 그들은 대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내면 깊숙이 묻어둔 불편함으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대신 과도한 성취, 과도한 연출, 과도한 완벽함의 투사를 통해 그것을 보상하려 합니다. 위험한 점은 당신이 자신의 어지럽고 진솔한 실제 삶을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힘든 시간들이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든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 슬픔, 때때로의 혼돈이 당신이 진화하지 못하고 망가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순, 빛과 어둠, 성공과 상처, 진보와 고통을 모두 껴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위에 화려한 장식을 더 씌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당신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쳐야 할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만약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존재 앞에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가?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길은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다듬어졌을 뿐입니다. 5번째 유형, 깨달음을 무기로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영성가.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들, 요기, 힐러, 높은 진동수를 말하는 멘토들입니다. 그들은 인용문과 차크라로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문제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나누기 전까지는 평화 그 자체를 발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아픔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당신의 카르마일 뿐이에요. 고통은 환상이에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당신이 에고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 당신의 주파수가 이 현실을 끌어당긴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우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융은 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림자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림자와의 통합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성을 진짜 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만트라로 슬픔을 우회하고 운명론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주는 대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어떤 우주적 학교의 또 다른 교훈일 뿐인 것처럼 재구성해버립니다.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인간성을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우회는 평화롭게 들리지만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감정적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선택의 문제이고 당신의 아픔이 초월해야 할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식은 그 모든 것을 껴안습니다. 분노, 슬픔, 갈망, 혼란까지도 말이죠. 그것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림자와 함께 걷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처를 영적인 슬로건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진화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들에게는 종종 진정한 치유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공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5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부인된 그림자, 즉 스스로가 묻어버렸거나 부정했거나 거부한 자기 자신의 미인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묻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곳, 정체성이 진실 대신 역할 위에 세워진 곳, 내면 아이가 여전히 통제나 연기, 혹은 착한 척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곳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어느 시점에는 당신 또한 그들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더 깊은 반전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 무엇을 깨우는지 의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안전하기 위해 나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적이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수치심을 준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소속되기 위해 나의 진실을 배신한 적이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친절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과 의무를 혼동한 적이 있는가? 모든 불편한 감정은 초대장이며 모든 투사는 스승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누구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줄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급진적으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인정하고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자로 당신을 덜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가리킨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찾는 것. 만약 당신이 표면적인 인정보다 내면의 명료함을 중시하고 인간 행동과 자기 자신의 더 깊은 층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심리학, 과장과 소음 대신 뿌리 깊은 진실과 깊은 통찰,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관점을 나누는 이곳에서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의식적이 될수록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겉보기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히 혼돈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 자신조차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면 인생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믿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혹은 누군가가 만든 문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힘든 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끊임없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명료함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겉으로 가장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내면에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낡은 관념의 껍질을 벗고 깨어나는 여정 위에 서 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유형을 나열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굳이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도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내면의 레이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권위에 의문 없이 순응하는 규칙주의자. 이들은 규칙을 따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믿으며 주어진 지침에 아무런 질문 없이 복종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시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 수능적인 태도 아래에는 종종 깊숙이 묻혀있는 그림자, 즉 자기 자신의 힘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스스로가 부인해버린 자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에 쓰인 책을 펼치기가 두려워 세상이 정해준 책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감을 외부의 인정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받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가장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상가를 못마땅해하고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찹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세계관에 도전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존재가 그들 스스로 내면 깊숙이 유배 보낸 자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인하고 외면하는 모든 특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정신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더 강하게 부정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도덕이라는 가면 아래 비난, 통제, 조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저항이 그들이 애써 구축한 안전이라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사회가 옳다고 말해준 것과 완전히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해진 규칙대로 살며 당신에게도 그러기를 강요하는 사람 곁에서 유독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마 당신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을 보듯 묘한 시선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빈정거릴지도 모릅니다. 이야, 참 재미있게 사시네요. 혹은 더 나아가 왜 안 마셔?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에 즐겁게 살아야지. 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모두가 취해서 무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당신이 맨정신을 유지할 때 당신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때로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을 비춥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회피를 비추고 당신의 온전한 존재감은 그들의 연기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자기인식은 그들이 집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기 어렵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직면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상이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내면의 일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당신에게 투사하여 당신을 이상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혹은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투사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모두가 함께 취해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맨정신인 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읽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사실은 그들의 반응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설령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들 내면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의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그저 의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공명이 만들어낸 환상의 균열입니다. 세 번째 유형, 친절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조력자. 이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늘 챙겨주고 지나치게 관대하며 난 그냥 돕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유형이죠. 처음에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끊임없이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무언가 변합니다. 따뜻함은 죄책감으로, 지지는 압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도움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돌봄 제공자 원형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들은 버려진 듯한 기분, 심지어 위협까지 느낍니다. 당신의 독립이 그들이 애써 외면해온 진실, 즉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동 공격적인 말을 던지고 자신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당신이 마치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 봉사를 통해서만 사랑을 얻을 수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자신의 감정적 안전이 달려 있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의 친절함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은 보이지 않는 감정적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과 의무, 지지와 통제, 존재와 소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한때 필수적이었던 사람들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 전혀 힘든 일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들. 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샐러리 주스를 마시고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요가를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아침 루틴과 감사일기에 대한 글을 SNS에 올리고 해변에서의 운동과 영적으로 충만한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로 피드를 채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는 잘못되는 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의식들을 따른다면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를 조금 다르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너무 흠없이 보일 때 그들은 대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내면 깊숙이 묻어둔 불편함으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대신 과도한 성취, 과도한 연출, 과도한 완벽함의 투사를 통해 그것을 보상하려 합니다. 위험한 점은 당신이 자신의 어지럽고 진솔한 실제 삶을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힘든 시간들이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든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 슬픔, 때때로의 혼돈이 당신이 진화하지 못하고 망가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순, 빛과 어둠, 성공과 상처, 진보와 고통을 모두 껴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위에 화려한 장식을 덧씌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당신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쳐야 할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만약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존재 앞에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가?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길은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다듬어졌을 뿐입니다. 5번째 유형, 깨달음을 무기로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영성가.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들, 요기, 힐러, 높은 진동수를 말하는 멘토들입니다. 그들은 인용문과 차크라로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문제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나누기 전까지는 평화 그 자체를 발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아픔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당신의 카르마일 뿐이에요. 고통은 환상이에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당신이 에고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 당신의 주파수가 이 현실을 끌어당긴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우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융은 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림자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림자와의 통합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성을 진짜 감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만트라로 슬픔을 우회하고 운명론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과 함께 앉아주는 대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어떤 우주적 학교의 또 다른 교훈일 뿐인 것처럼 재구성해버립니다.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인간성을 편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우회는 평화롭게 들리지만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감정적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트라우마가 선택의 문제이고 당신의 아픔이 초월해야 할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회피일 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식은 그 모든 것을 껴안습니다. 분노, 슬픔, 갈망, 혼란까지도 말이죠. 그것은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림자와 함께 걷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처를 영적인 슬로건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진화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들에게는 종종 진정한 치유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바로 공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5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부인된 그림자, 즉 스스로가 묻어버렸거나 부정했거나 거부한 자기 자신의 미인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묻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삶을 지배하는 곳, 정체성이 진실 대신 역할 위에 세워진 곳, 내면 아이가 여전히 통제나 연기, 혹은 착한 척을 통해 안전을 추구하는 곳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쩌면 어느 시점에는 당신 또한 그들 중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더 깊은 반전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 무엇을 깨우는지 의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안전하기 위해 나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적이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수치심을 준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소속되기 위해 나의 진실을 배신한 적이 있는가? 만약 누군가가 친절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면 물어보세요. 나는 사랑과 의무를 혼동한 적이 있는가? 모든 불편한 감정은 초대장이며 모든 투사는 스승입니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누구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줄지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급진적으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더 많이 인정하고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자로 당신을 덜 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가리킨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찾는 것. 만약 당신이 표면적인 인정보다 내면의 명료함을 중시하고 인간 행동과 자기 자신의 더 깊은 층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심리학, 과장과 소음 대신 뿌리 깊은 진실과 깊은 통찰,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관점을 나누는 이곳에서 함께 하십시오. 당신이 더 의식적이 될수록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겉보기엔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히 혼돈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 자신조차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면 인생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람을 믿고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고 혹은 누군가가 만든 문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의심하며 힘든 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끊임없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명료함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칼 융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겉으로 가장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투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내면에는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지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낡은 관념의 껍질을 벗고 깨어나는 여정 위에 서 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당신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유형을 나열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을 깨우는 경종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 당신은 굳이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도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내면의 레이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권위에 의문 없이 순응하는 규칙주의자. 이들은 규칙을 따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고 언론의 헤드라인을 믿으며 주어진 지침에 아무런 질문 없이 복종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시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 수능적인 태도 아래에는 종종 깊숙이 묻혀있는 그림자, 즉 자기 자신의 힘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스스로가 부인해버린 자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내면에 쓰인 책을 펼치기가 두려워 세상이 정해준 책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감을 외부의 인정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받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가장 통제하려 듭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사상가를 못마땅해하고 현상 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혀를 찹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세계관에 도전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존재가 그들 스스로 내면 깊숙이 유배보낸 자유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부인하고 외면하는 모든 특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정신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더 강하게 부정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도덕이라는 가면 아래 비난, 통제, 조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순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처럼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저항이 그들이 애써 구축한 안전이라는 환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사회가 옳다고 말해준 것과 완전히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해진 규칙대로 살며 당신에게도 그러기를 강요하는 사람 곁에서 유독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 당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마 당신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을 보듯 묘한 시선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빈정거릴지도 모릅니다. 이야, 참 재미있게 사시네요. 혹은 더 나아가 왜 안 마셔?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에 즐겁게 살아야지. 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문제입니다. 특히 모두가 취해서 무뎌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환경에서 당신이 맨정신을 유지할 때 당신은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때로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을 비춥니다. 당신의 명료함은 그들의 회피를 비추고 당신의 온전한 존재감은 그들의 연기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자기인식은 그들이 집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기 어렵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와의 직면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상이라고 느끼고 싶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내면의 일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당신에게 투사하여 당신을 이상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 혹은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투사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모두가 함께 취해 있을 때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맨정신인 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읽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사실은 그들의 반응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설령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들 내면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무의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그저 의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외톨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공명이 만들어낸 환상의 균열입니다. 세 번째 유형, 친절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조력자. 이들은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늘 챙겨주고 지나치게 관대하며 난 그냥 돕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유형이죠. 처음에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을 위해 요리를 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끊임없이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무언가 변합니다. 따뜻함은 죄책감으로, 지지는 압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도움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돌봄 제공자 원형의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의 핵심은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들은 버려진 듯한 기분, 심지어 위협까지 느낍니다. 당신의 독립이 그들이 애써 외면해온 진실, 즉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동 공격적인 말을 던지고 자신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당신이 마치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행동합니다. 어린 시절 봉사를 통해서만 사랑을 얻을 수 있었거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자신의 감정적 안전이 달려 있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그들의 친절함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은 보이지 않는 감정적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과 의무, 지지와 통제, 존재와 소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한때 필수적이었던 사람들을 넘어서 성장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 전혀 힘든 일이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사람들. 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샐러리 주스를 마시고 햇살이 가득한 방에서 요가를 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아침 루틴과 감사일기에 대한 글을 SNS에 올리고 해변에서의 운동과 영적으로 충만한 성공적인 사업 이야기로 피드를 채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는 잘못되는 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들은 충분히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의식들을 따른다면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를 조금 다르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함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너무 흠없이 보일 때 그들은 대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화해하지 못한 내면 깊숙이 묻어둔 불편함으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대신 과도한 성취, 과도한 연출, 과도한 완벽함의 투사를 통해 그것을 보상하려 합니다. 위험한 점은 당신이 자신의 어지럽고 진솔한 실제 삶을 그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힘든 시간들이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든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불안, 슬픔, 때때로의 혼돈이 당신이 진화하지 못하고 망가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순, 빛과 어둠, 성공과 상처, 진보와 고통을 모두 껴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위에 화려한 장식을 더 씌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당신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쳐야 할 문제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만약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존재 앞에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을 느낀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가? 융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 길은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잘 다듬어졌을 뿐입니다. 5번째 유형, 깨달음을 무기로 당신을 가스라이팅하는 영성가.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들, 요기, 힐러, 높은 진동수를 말하는 멘토들입니다. 그들은 인용문과 차크라로 이야기하고 세속적인 문제들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통을 나누기 전까지는 평화 그 자체를 발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아픔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당신의 카르마일 뿐이에요. 고통은 환상이에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당신이 에고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
당신의 주파수가 이 현실을 끌어당긴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우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융은 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적 성장은 그림자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림자와의 통합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